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자동차 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 보험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당장 내일 바뀐다 이게 아니고요. 뭐 항목에 따라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고요. 어떤 경우에는 2022년 1월에 바뀌고 어떤 거는 또 2022년 내 시행을 한다. 뭐 상반기에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걸 좀 다 감안해서 들으시고 좀 미리미리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동차 보험 사고의 이제 치료일 경우에 상급병실 입원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자, 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아파서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실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상급병실 확인서 같은 걸 쓰시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기준적으로 지급하는 기준병실이 있고요. 추가로 상급병실, 뭐 2인실, 1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이 돈을 추가로 냅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개인보험에서도 상급병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뭐 50%는 이제 빼고 내가 낸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우리 일반적인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는 개인 보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실은 내가 부담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내준다. 내가 내는 건 없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고 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이제 상급병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부담을 해라라는 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을 주로 유치하던 작은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같은 조그만 병원들은 기준병실을 굉장히 적게 만들어 놓고요. 상급병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병실, 2인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입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에 상급병실 사용료를 청구하는데, 뭐 그게 영업의 형태이기도 한데, 뭐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보셨겠지만, 2인실, 1인실이 좀 쾌적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고, 특히 이제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많은 기간을 입원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경상 환자들은 뭐 일주일 정도 평균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병실에서 있기를 원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그런 비용이 올라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됐느냐, 이제 개선을 한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이제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상급병실 입원료 진료 수가를 상한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을 못 나가게, 또는 꼭 이제 요것도 어떤 기준을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을 넘어서서 뭐 나는 좀 쾌적한 치료를 받고 싶어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 부담을 하라는 제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병실 입원 시에 입원료 중 일정 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제는 자동차 사고로 입원할 경우에는 추가 입원실료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치료를 받고 나오려고 하시겠죠. 또 아니면은 또 기준병실로 가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이나 집중 치료 그게 필요할 경우에, 또는 이제 치료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 외에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자동차 보험 개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22년 뭐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날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조금 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금융당국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꼭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 인상되는 게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똑같이 우리 일반적인 보험과 비슷하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는 한방 분야에 대한 진료 수가가 이제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보험 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환자 유치를 한방병원에서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처방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렇게 좀 불분명한 치료들이 많이 나가서 고가의 치료들이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수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시에 한방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 수가를 좀 명확하게 이제 마련해서 적용하고 이제 범위를 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개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런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약 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 신설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음주운전 일 경우에 뺑소니나 운전일 경우에 사고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변경이 될 건데요.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일 경우나 뭐 또는 뺑소니일 경우에는 우리 이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거의 네 돈으로 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약물운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뭐 그걸 구분해내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마약, 약물, 이제 마약이 많은 거죠. 어제인가요? 어제에도 뭐 페라리 차주가 새벽에 사고 내고 도망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음주 아니면 마약이다라는 게 이제 뭐 뉴스에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약을 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이 이제 신설이 됐고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강화된다라는 내용이 유튜브 영상 9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요. 2022년 7월에 또 이제 바뀌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개선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시간 세 가지네요. 상급병실에 대한 입원료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한방 분야에 대한 진료 수가가 기준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마약 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이 신설이 된다. 자, 요 내용 바뀌는데, 요 내용은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내년 정도에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선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